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환경에 따라 색을 달리하는 카멜레온처럼 저희 어머님은 이랬다 저랬다 한동안 난리도 아니셨어요. 차라리 저를 모질게 대하셨어도 한결같기만 하다면 그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어찌나 변덕이 죽 끓듯 하시던지. 그리고 고부관계라는 게 쉬운 관계는 아니잖아요. 노력한다고 허물없이 가까워질 수 있는 사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작정 남남처럼 지낼 수도 없는 사이죠. 아무튼 저도 어머님한텐 100점짜리 며느리는 아니었을 테지만 지금만큼은 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도 제가 너무했다 싶은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도 고칠 건 고쳐서 좋은 며느리가 되어드리고 싶으니까요.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어머님은 마치 카멜레온 같아요. 사소한 일에 쉽게 영향을 받으시고 당신 눈에 좋아 보이는 건 어떻게든 따라하려고 하시죠. 그리고 그 첫 시작은 바로 모녀 사이 같은 고부관계였습니다. 어디서 무슨 드라마라도 보셨던 건지 아니면 주변에서 뭘 들으셨던 건지는 지금도 모르겠지만요. 결혼 전에도 그렇고 제가 원래 그렇게 살갑고 애교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시집 오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어머님보다는 엄마라는 호칭을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편이 거리감도 안 느껴지고 훨씬 다정해 보인다면서요. 하지만 제 입장에선 까놓고 제가 엄마가 안 계신 것도 아닌데 어머님이란 정확한 호칭을 두고 왜 어머님을 엄마라고 불러야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았죠.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그게 뭐가 어렵냐는 남편의 핀잔도 있었지만 엄마라는 호칭은 제가 가족 중에서 제일 사랑하고 편하게 느끼는 사람에게 부르는 호칭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호칭을 불과 몇 달 전까지는 길에서 마주쳤다 해도 그냥 지나쳤을 어머님께 부르기란 저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물론 제 주변 친구들 중 자기 시부모님을 시엄마 시아빠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보수적인 건지 저는 그게 늘 이상해 보였거든요. 엄마 아빠 소리를 그렇게 쉽게 얼마 전까지도 모르고 살던 사람한테 할 수가 있다는 게. 하지만 어머님께선 일단 시작이 어려운 거지 한 번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며 계속해서 엄마 소리를 강요하시더니 급기야는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저를 딸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참고로 그럼 저희 어머님에게 딸이 없냐 하면 아닙니다. 저보다 어린 신우가 멀쩡히 살아있어요. 다만 신우 또한 저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가운 성격이 아니긴 했지요. 아무튼 그렇게 어머님은 이후로 걸핏하면 저희 신혼집에 찾아오셔선 저랑 모녀놀이를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특히나 주말엔 정말 대중 없이 찾아오셔서는 여기 가자 저거 하자 어찌나 바라시는 게 많던지. 남자는 빼고 여자들끼리 엄마랑 딸이랑 둘이 가자 하시면서 교회 카페로 서울의 맛집으로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어찌나 정신없이 다녔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말도 못하게 부담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머님께 확실히 싫다고 말하지 못했던 건 2달이 지나도록 그렇게 매번 먼저 손 내밀고 친한 척을 하시니 저도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거든요. 이유가 뭐건 간에 조금은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었고요. 그래서 바라시는 대로 엄마라고 불러드리진 못해도 최대한 같이 다니고 맞춰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딸이라고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라고 말씀하셨어도 결국 그건 허울 좋은 말뿐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사람이 북적이는 곳을 좋아하지 않아요. 뭐랄까 진이 빠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좋아하는 쇼핑도 인터넷으로 하는 걸 선호하지 백화점에 직접 나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저희 어머님은 백화점에 가시는 걸 무척 좋아하세요. 그리고 한 번 가시면 정말 다음날 알아놓을 만큼 여기저기를 들쑤시고 다니시지요. 그래서 어머님이 어디 가자 하시면 웬만하면 다 따라다녔는데 백화점만큼은 정말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어찌나 집요하게 백화점에 가자 하시던지 옷도 한 벌 사줄 거라며 말 그대로 사람을 달달 볶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계절도 바뀌는데 옷 한 벌 얻어 입으면 좋지 않겠냐며 은근히 따라가 주길 바라는 눈치였지요. 그래서 정말 나 하나 희생해서 가족에게 행복을 주겠단 마음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백화점이었는데 어머님께선 주차장에서부터 제 팔짱을 탁 끼시더니 딸이랑 쇼핑 와서 너무 신난다고 야단법석이셨어요. 그리고는 1층 화장품 코너부터 시작해서 마치 각 층의 모든 매장을 훑어보실 기세로 돌아다니셨지요. 그러다 3층에서 비싸 보이는 여성복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딱 봐도 마음만 먹으면 백화점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팔아치울 수 있을 것 같은
말 그대로 보통 내기가 아닌 듯한 점원한테 붙잡혔거든요. 친한 척하며 매장으로 저희를 잡아들이는데 말빨이 얼마나 좋던지 정말 뭐에 홀린 듯 넋을 놓고 그 점원을 따라 들어갔다니까요. 점원은 여러 옷을 권하며 어머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바빴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선 그런 점원에게 난데없이 우리가 무슨 사이처럼 보이냐 물으셨지요. 그런데 사실 딸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모녀 사이면 그런 질문을 남한테 애시당초 하질 않잖아요. 그리고 당시 어머님이야 저한테 딱 달라붙어 팔짱까지 끼고 계셨지만 저는 피곤하기도 하고 상황 자체가 불편했던지라 몸에 힘이 바짝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점원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저희가 모녀는커녕 편한 사이조차 아니라는 걸 눈치챘을 거예요. 게다가 저랑 어머님은 정말 쥐오줌만큼도 안 닮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저희 어머님의 환심을 사는데 정신이 없던 눈치백단 점원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저희 어머님이 듣고 싶어하던 정답을 내놓더군요. 딱 봐도 서로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게 사이좋은 모녀 사이로 보인다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도 새침한 표정을 하시고는 정말이지 그런 소리 지겹게 듣는다면서 하지만 틀렸다 나랑에는 시어머니랑 며느리로 고부 사이지 모녀 사이는 아니다. 그리곤 뭐 그래도 며느리도 똑같은 딸 아니겠냐며 사돈이 낳아주신 내 딸이라 생각하고 살고 있다면서 마치 당신이 얼마나 며느리인 저를 아끼시는 것처럼 자랑하듯 말씀하시대요. 하지만 더 재밌었던 건 점원이 정말 보통이 아니었어요. 저희 어머님의 연설이 끝나기가 무섭게 정말 너무 대단하시다며 한 번 더 저희 어머님을 띄워주시더니 저한테도 아가씨는 참 운도 좋지.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또 어디 있냐고. 자기가 백화점에서 일한 지가 몇 년이 넘었는데 저희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는 처음 봤다나요? 그리곤 저보고 시집 정말 잘 간 거라며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니라는데 그때 저희 어머님의 표정은 아주 기분이 좋다 못해 날아가실 판이었지요. 어머님께선 다른 데는 볼 필요도 없다 하시면서 이웃저웃 구경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원 입장에서는 이만하면 듣기 좋은 말도 실컷 해줬으니 몇 벌은 팔아먹을 수 있겠다 싶었는지 이것저것 권하기 시작하대요. 그러다 어머님이 가을 자켓을 하나 집어드셨는데 점원이 그것보단 이게 더 인기가 있다며 다른 자켓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선 그건 스타일이 너무 올드하다 하시더니 당신이 아니라 딸이 입을 걸 고르고 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원 입장에선 그 딸이 당연히 저라고 생각한 건지 저한테 자기가 집어든 옷을 갖다 대며 이거 보라고 피부색이랑 아주 잘 어울린다고 그러는데 그도 그럴 것이 어머님께서 좀 전까지 엄마니 딸이니 해가며 호들갑을 떠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저희 어머님이 하신 한마디 아니 걔 말고 진짜 내 딸 거 고르고 계신답니다. 솔직히 제가 정말 기대가 없었다면 거짓말이죠. 하도 딸딸거리시고 점원 앞에서도 그러셔서 잠깐이지만 저도 모르게 제 거 사주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뭐 기대가 그렇게 컸던 건 아니었어서 실망도 크진 않았고 그저 속으로 그렇지 하곤 말았었네요. 그런데 그 점원은 정말 베테랑이었습니다. 당황할 법도 한데 그런 기색은 전혀 없고 오히려 더 밝게 웃으면서 아 그럼 따님 것도 사시고 딸 같은 며느님 것도 사주시는 거냐고 정말 멋지다면서 저희 어머님을 또 띄워줬거든요. 하지만 용호상박이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저희 어머님도 보통이 아니셨습니다. 어머님께선 아무렴 내가 설마 내 딸을 앞에 두고 우리 딸 옷만 사주겠냐면서 내 딸 옷도 사줄 거라고 그러시는데 이제 와서 말이지만 이땐 저도 내 딸이 나인지 신우인지 우리 딸이 나인지 신우인지 헷갈리더라고요. 아무튼 결론은 매장에선 한 벌만 신우 것만 구입하셨어요. 제 건 어머님이 다른 데서 사주시겠다고 나가자셨거든요. 당신이 미리 봐둔 곳이 있다면서요. 그렇게 따라간 곳은 에스컬레이터 앞 매대였습니다. 아까 올라올 때 스치듯 봤던 2월 상품 특가 세일 70%라고 적혀있던 곳이었지요. 그리고 어머님께선 아까 지나가며 보니까 평소 제 스타일이랑 비슷한 옷들이 많더라며 저더러 골라보라시대요. 당황스러워서 고개를 돌렸는데 방금 전까지 저희가 있었던 매장에 점원과 먼 발치서 눈이 마주쳤어요. 아마 어머님이 며느리 옷은 어디서 사주려나 궁금했던 거겠죠. 그리고 점원은 민망했는지 저희 못 본 채 하고 매장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속으로 저희 어머님을 엄청 비웃었을 거예요.
저는 불쌍하게 생각했으려나요? 한편 어머님께선 옷도 몇 벌 걸려있지도 않고 마음에 드는 것도 없는데 어찌나 골라보라고 성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괜찮다니까 나중엔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왜 사준다는데도 고르질 못하냐면서 그 중에서도 하필이면 제일 별로다 싶은 걸 집어드시곤 이건 어떠냐며 이걸로 하라는데 순간 정신이 퍼뜩 들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생색을 내실지 순간 느낌이 빡 온 거죠. 그래서 어머님께 옷도 너무 예쁘고 좋지만 어머님 오늘 돈도 많이 쓰셨으니까 저는 마음만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정말 깔깔 웃으시고는 엄마 주머니 사정 걱정해주는 건 우리 딸밖에 없다네요.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역시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엄마랑 딸은 실은 어머님은 그저 며느리를 위해주는 좋은 시어머니처럼 보이고 싶으셨던 거고 저는 절대로 어머님한테 딸이 될 수 없다는 걸요. 그리고 솔직히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을 땐 서운함보단 안도감이 컸습니다. 어쨌든 저는 죽어도 엄마 소리는 못할 것 같았는데 그게 늘 찜찜하고 한편으론 죄송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머님께서 먼저 선을 그어주시니 저도 앞으로도 계속 어머님은 어머님으로서 대하면 되겠구나 싶은 게 다행이다 싶었죠. 한편 그날 어머님께서 신어준다고 사신 옷은 50만 원짜리였습니다. 저에게 사주시려던 옷은 5만 원짜리였고요. 그러니 유치하긴 하지만 저도 친정어머니한테 해드리는 10분의 1만큼만 어머님께 해드리면 되겠다는 나름의 기준을 세웠네요. 그러다 올해 초였습니다. 회사에서 상여금이 나왔는데 어디다 쓸까 하다가 친정어머니가 작년부터 등산을 다니기 시작하신 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참에 괜찮은 등산복 한 벌에 등산화까지 뽑아드릴까 싶대요. 그래서 돌아온 주말에 남편하고 같이 아웃도어 매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추천을 받아 이것저것 담았지요. 이 정도면 됐다 싶어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섰습니다. 그리곤 혹시 내가 못 본 게 있나 싶어 눈으로 다시 한번 매장을 쓱 둘러보던 중 모자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더러 저 모자는 어떤 거 같냐니까 모자까지 사드리게 하는데 솔직히 곱게만은 안 들리대요. 그래서 우리 엄마 말고 어머님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라니까 본인도 아차 싶었는지 멋쩍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그 무렵 어머님께서 요즘 부쩍 머리숱이 줄어든 것 같다며 동네 가까운데 나갈 때도 머리 손질하다 세월 다 간다고 자주 푸념을 하셨어요. 그래서 비록 남편은 상여금 받고 어머님 선물만 챙기고 저희 어머니 건 아무것도 안 했지만 저는 어차피 100만 원 쓰나 110만 원 쓰나 뭐가 그렇게 큰 차인가 싶어서 어머님한테 모자 정도는 사드리려던 겁니다. 아무튼 민망해하는 남편을 한번 째려보고 그렇게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쇼핑이 끝이 나서 이왕 나온 김에 친정에 들려 산 걸 드리고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여기서 시댁이 더 가깝다면서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시댁에 먼저 들러서 어머님 모자부터 드리고 가자더라고요. 아마 남편 딴에는 며느리가 엄마를 이렇게 생각한다고 자랑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었죠.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어머님께서 엄청 좋아하셨어요. 딸이라고 하나 있는 건 엄마가 요즘 무슨 고민이 있는지 신경도 안 쓰는데 역시 우리 딸이 최고다 하시면서요. 참고로 여기서 신경도 안 쓰는 딸은 신우를 말하는 거고 최고라고 하는 딸은 접니다. 어머님께서 저희 보고 이왕 온 김에 기다렸다가 같이 저녁이나 먹고 가라셨는데 남편이 눈치 없이 처가에도 가야 된다고 하대요. 장모님 드릴 것도 있다면서요. 아차 싶었죠. 솔직히 드릴 게 있다는 얘긴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저희 어머님. 처가에 그것도 장모님한테 드릴 게 있다 하니 뭔가 눈치를 채신 듯 했습니다. 괜찮다고 하는데도 평소에는 현관문 앞까지만 저희를 배웅해 주시던 분이 그날따라 주차장까지 같이 가주겠다며 밖에 따라 나오셨으니까요. 그리곤 누가 말릴 새도 없이 저희보다 먼저 저희 차에 다가가셔서는 창문 한쪽을 살펴보기 시작하시더니 뒷좌석에 놓여있던 똑같은 모양의 쇼핑백을 발견하시고는 저건 뭐냐고 물으시대요. 순간 정말 낭패다 싶었습니다. 제가 뭐 잘못을 한 건 아닌데 들키면 안 되는 걸 들킨 기분이었어요. 남편도 저랑 똑같은 생각이었는지 그제서야 별거 아니라고 둘러댔지만 저게 뭔지나 한번 좀 보자는 어머님을 말리기엔 역부족이었죠. 결국 어머님께서 쇼핑백을 열어보셨습니다. 새 옷이라 가격표도 그대로 붙어 있었기에 변명이랄지 뭐라 할 말도 없었죠.
어머님께선 손을 부들부들 떠시며 정색을 하시더니 저에게 실망이라셨습니다. 신우보다 저를 더 친딸처럼 생각하고 챙겼는데 어떻게 저는 친정어머니랑 당신을 차별할 수 있냐면서요. 남편도 회사에서 상여금이 나왔을 때 어머님만 선물해드리지 않았냐. 그래서 저도 상여금으로 친정어머니 선물 하나 산 거라고 상황을 설명했지만 어머님은 계속해서 막무가내로 어깃장을 부리셨어요. 남편이 저희 어머니 선물을 안 챙긴 건 사돈, 그러니까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당신이 저한테 하듯이 안 하시고 사돈 총각과 차별을 하셨기 때문일 거라면서요. 하지만 당신은 저를 딸처럼 대했으니 저도 친정어머니하고 당신을 똑같이 대하는 게 이치에 맞는다나요? 어머님의 억지의 마음 같아선 지난 백화점 이야기를 꺼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몇 달이나 지난 상황에서 그걸 들먹여봐야 어머님 성격에 곱게 인정하실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죄송하다고 사과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을 인정했다 생각하셨는지 더욱 노여워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이미 마음에 상처를 입었는데 죄송하단 말 한마디면 다냐면서 옛말에 며느리한테 잘해줘봐야 개코 쓸모없다더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이해가 된다나요? 그리고는 저더러 당신이 만만해 보였냐, 우스웠냐 퍼부으시더니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한번 보자며 으름장을 놓으시대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찾아봤는데 어머님이 말씀하신 옛말은 아무래도 어머님이 지어내신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후로 한동안 어머님한테선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찾아오시는 일도 없었죠. 모르긴 해도 삐져도 단단히 삐지셨구나 싶대요. 그런데 좀 웃겼던 건 그 와중에 모자는 마음에 드셨는지 제가 사드린 모자를 쓴 사진으로 어머님이 톡사진을 바꾸셨단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이후론 어머님에 대해선 크게 마음 쓰지 않았어요. 남편도 워낙 변덕스러운 분이니 신경 쓰지 말라며 저더러 지금의 자유를 즐기라고 했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어머님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생신이었거든요. 사실 처음엔 어머님하고 저하고 껄끄럽기도 하니까 남편이 먼저 자기가 신우랑 둘이 챙겨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신우가 어머님 생신 때 자기는 외국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비수기라서 비행기 티켓이 저렴하길래 친구들하고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다면서요. 황당했죠. 아무리 티켓이 싸도 그렇지 엄마 생일에 친구들하고 해외여행 가는 딸이라니. 저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신우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니었으니 더는 뭐 말은 안 했습니다. 그저 신우까지 없으면 저희 남편 혼자서 어머님 생신을 챙겨드려야 하는데 그 그림이 썩 보기 좋진 않겠다는 걱정이 더 크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제가 같이 챙겨드리기로 했어요. 마침 드릴 말씀도 있었는데 영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있었던지라 가능하면 그날 말씀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었지요. 그리고 그렇게 모처럼 어머님을 뵙게 되었는데 엄마를 자처하시던 어머님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정말 여기 올라오는 사연들에 나올 법한 시어머니로 돌변해 계셨습니다. 딸이라는 호칭을 그리워했다거나 듣고 싶었던 건 아니지만 최소한 제 이름이나 며느리라고 불러주실 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를 발견하시기가 무섭게 저더러 야, 너는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친정에나 가지 꼴도 보기 싫은 시애미 집에는 왜 왔냐며 저를 낮잡아 부르시대요. 게다가 그걸로도 부족해. 어머님 생신이라고 그래도 제법 분위기 괜찮은 레스토랑을 예약해서 가고 있었는데 저더러 너는 어쩜 이렇게 성의가 없냐더니 당신 지인의 며느리 얘기를 꺼내셨어요. 그 집 며느리는 시어머니 생일날만 되면 이틀 전부터 집에서 음식을 준비한다더라. 두고두고 드시라고 하루 종일 불 앞에 앉아서 사고를 우리고 뷔페를 방불케 할 만큼 온갖 종류의 음식을 해서 가지고 온다더라. 너처럼 돈 얼마로 대충 때우려는 며느리랑은 천지 차이 아니겠냐. 말 그대로 작정하고 제 속을 긁으려고 드셨죠. 그리고 저도 사람인데 왜 기분이 안 상했겠어요. 그래도 처음엔 제가 마음먹고 온 게 있었으니 그런 어머님의 타박에도 웃는 얼굴로 다음에는 노력해보겠다며 어떻게든 시어머니 기분 맞춰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제가 어머님의 비위를 맞춰드리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어머님은 더더욱 속된 말로 삐딱선을 타시대요. 밥 먹는 내내 정말로 존재하긴 하나 싶은 남이 집 며느리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러쿵저러쿵 타박만 하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생신 선물로 현금 50만 원을 드렸는데 그걸 가지고는 또 이건 누구 돈으로 주는 거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경조사비는 생활비에서 나간다고, 그러니 굳이 따지자면 저랑 남편이 반반씩 드리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또 그걸로 꼬투리를 잡으시고는 제가 제 돈으로 어머님 선물 사기가 얼마나 싫었으면 그 돈을 생활비에서 꺼내왔겠냐입니다. 그리고는 이깟 돈 몇 푼으로 생색낼 생각은 꿈에도 말라더니 또 다른 지인의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시대요. 일단 그 집 며느리는 시어머니 생일이면 명품 선물은 기본이고 해외여행까지 보내준답니다. 경비도 다 내주고요. 그러면서 그런 며느리도 있는데 당신 며느리인 저는 겨우 50만 원을 주면서 온갖 유세니 어디 가서 창피해 말도 못하시겠다나요. 생일상 차리는 며느리야 100번 양보해 그렇다 쳐도, 아니 어느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그 큰돈을 쓰나요? 그리고 그럼 뭐 그 집 시어머니는 받기만 했겠어요? 아무튼 몇 시간 동안 본 적도 없는 남이 집 며느리들하고 영문도 모른 채 비교를 당하고 있으려니 말 그대로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성질도 났고요. 그리고 그때 당신은 며느리 복이 있네 없네 하시면서 말년팔자가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 다 꼬였다 하시는데, 이때는 저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대요. 그래서 그 여자는 시댁이 돈이 많은가 보죠 했습니다. 시댁에서 받은 것도 많고 앞으로 물려받을 것도 많으니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서야 왜 그러겠냐고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나올 줄은 예상을 못했었는지 어머님도 남편도 엄청 당황한 눈치였어요. 그리고 저는 기세를 몰아서 어머님이 좀 전까지 저한테 하셨던 것처럼 저도 어머님을 다른 집 시어머니와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척 언니네 시어머니는 결혼할 때 집도 사주시고 차도 뽑아주셨다. 그리고 애를 낳았더니 수고했다고 현금으로 1억을 주시더라. 어머님은 저 뭐 해주실 거냐. 그리고 제 난데없는 도발과 비교에 얼굴이 시뻘개지셨던 어머님은 제 말뜻을 눈치채신 듯 했습니다. 너 지금 그 말 무슨 뜻으로 하는 거냐고 되물으셨는데 그게 말 그대로 순간이지만 기대하고 설레하시는 목소리셨으니까요. 임신했다고 어머님 이제 할머니 되신다고 했어요. 참고로 저희 남편도 제가 임신인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저희는 비록 극초기였긴 했지만 한 번에 유산을 겪었던지라 이번만큼은 제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소식을 전하려고 몇 번이나 입이 근질거리는 걸 꾹 참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이번만큼은 남편은 물론이고 어머님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다만 좀 전까지 저한테 막말을 퍼부으셨다 보니 선뜻 다가오진 못하시고 미안해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게 빤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저 안 안아주실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제서야 저를 와락 안아주시고는 미안하다고 그러시대요. 당신이 어른답지 못하게 속 좁게 구셨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괜찮다고 대신 딱 하나만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릴 어떻게 보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냥 서로에게 좋은 시어머니이자 며느리가 되면 좋겠다고요. 그랬더니 이번엔 주책맞게 저희 남편이 너무 감동적이라면서 이런 고부 사이가 세상에 어딨냐고 어이없이도 자기가 훌쩍훌쩍 거리는 거 있죠. 아무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결국 하하호호 웃으면서 그날 하루 즐겁게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 어머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지 싶을 만큼 적당한 거리를 지켜주시면서 저를 챙겨주시고 배려해주시는데 정말이지 아무래도 제가 시어머니 복이 있는 것 같다니까요. 상대가 나보다 어른이라고 해서 어려우니까 부딪히기 싫으니까라는 이유로 무조건 참고 맞춰드리는 게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인간관계에서는 한 번쯤 솔직하게 진심을 보이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해결책을 찾게 될 때도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어머님하고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요즘처럼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정말 행복할 것 같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